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열입니다. 이 시리즈에 요새 관심이 많으시죠? 문의도 많고 다른 집들도 막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 시리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동호회에서는 진짜 포트럭 파티처럼 각각 앰프 하나 뭐 스피커 하나씩 들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던 일인데, 요새 그게 쉽지 않죠.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인데 할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여하튼 유익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오디오 갤러리의 이 앰프로 들어보는 이 스피커 어디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니? 이거 시리즈가 이제 거의 정점까지 왔습니다. 더 크고 푸짐한 스피커들은 많지만 제가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들어볼 이 스피커가 사실은 제가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 표준, 그거 들어보면 난 대략 판단이 서 하는 그런 지표 제품이 있잖아요. 오늘 스피커가 그런 스피커죠. 포컬의 스칼라 유토피아. 포컬의 스칼라 유토피아는 이 에버 버전, 3세대 버전인데, 포컬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포컬과 거의 같은 개념인 그런 스피커라서 그렇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뭐 프랑스도, 이 프랑스제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웬만한 주거 공간에서는 이 거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는 딱 그런 스펙을 가진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거나, 같은 공간에 더 유닛도 많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가진 스피커들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음악을 듣는, 못 들을 게 없는 사실 그런 즐거움이 있는 스피커인데, 문제는 이 스피커도 어떤 앰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장하면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스피커죠. 이 스피커를 마련해 놓고 드라이브를 아직 충분히 못해서 이 소리를 다 못 듣고 있거나,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촬영하면서 종종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스피커 소리를 다른 쪽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앰프를 여러 개 소위 샘플링을 해서 이 스피커의 소리는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구나, 사실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앰프 소리가 더 좋냐,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다양한 앰프 5개를 그래서 동원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거 각각의 앰프들에 따라서 이 스피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걸 교체하는 분들의 이 힘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의 앰프군이 5개 오디오 갤러리에서 각각의 브랜드와 그 등급을 대표하는 그런 지표 제품들이에요. 앰프 또한 그런 지표 제품들로 5개를 추렸기 때문에, 사실 5개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2-3개로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다 모아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임의 유니티 노바 PE 파워 에디션, 그 다음에 네임의 뉴클래식 200과 300, 그리고 골드문트의 텔로스 690, 그리고 텔로스 800과 미메시스 시그너처 프리앰프, 이 조합이에요. 이렇게 보면 네임과 골드문트로 이 두 브랜드로 나눠지고, 각각은 네임의 관계도 그래요. 인티 앰프, 그 다음에 프리파워 조합인데 하나는 모노블록까지 있는 플래그십이고, 골드문트는 인티 앰프와 주력 파워 앰프인 텔로스 800, 그렇게 구성이 된 딱 밸런스가 사실은 맞는 두 브랜드의 밸런스를 맞춘 그런 앰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앰프에 대한 특징은 지난 시간 영상,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각 앰프들을 리뷰한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한 참고가 될 거고요. 저는 이 제품들을 좀 분류를 해서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 앰프가 더 잘 맞는다, 그런 얘기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칼라 유토피아는 뭐 많이 영상으로도 보시고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포컬을 대표하는 그리고 표준인 그런 제품이라고 하냐면, 가장 반듯하고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표준적인 제품 사이즈를 갖춘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구성 자체가 3웨이, 가운데 트위터가 있고 위에 미드레인지, 아래쪽에 베이스가 있는 그런 아주 교과서적인 조합을 갖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위터가 베릴륨 1.1인치 구경의 베릴륨, 이거를 포컬에서는 IAL2 트위터라고 하죠. 그리고 위아래는 같은 재질로 만든 그런 샌드위치 콘 구조인데, 이거를 W 콘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포컬의 특허를 갖고 있는 얇은 합성 수지로 만든 얇은 멤브레인으로 구성하고, 가운데에 이 코어가 되는 중심층을 둔 그런 세 겹으로 만들어서 저음과 중력을 내는, 구경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닛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동작한다는 의미는 소스로부터 와서 앰프가 증폭시킨 그 신호에 굉장히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진동 제어가 뛰어난, 뭐 이 뒤까지 들여다보면 자석들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6개의 작은 자석을 둔, 이걸 뭐 파워플라워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죠. 꽃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파워플라워로 진동하는 자석 자체가 음악 신호 외에는 자기장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정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래서 보컬에서는 이걸 NIC 모터라고 하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진 시스템, 이거를 TMD 구조라고 하는데, 보컬의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가 각각 미드레인지 6.5인치, 베이스가 11인치, 이 구경 자체도 보컬의 어떤 표준과도 같은 그런 사이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5개의 앰프들은 각각 이 스칼라 유토피아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지난번 소프라 3보다 조금 더 본편에 해당하게 되는 건 좀 더 많은 소리가 들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큰 진폭, 그리고 좀 더 높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서 들릴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Questa mia canzone, inno dell'amore, te la canto adesso con il mio dolore, così forte, così grande che mi trafigge il cuore. Sognavo e adesso ti vedo ancora viva, quanta nostalgia, fresco di collina, io bianco che pazzia, fu andarsene poi. Questa mia canzone te la canto adesso con il mio dolore, così forte, così grande
ti sognavo e adesso ti vedo ancora viva. Quanta nostalgia, fresco di collina, io bianco che pazzia, fu andarsene poi via. Questa mia canzone te la canto adesso con il mio dolore così forte, così grande che mi trafigge il cuore. Limpido al mattino tra i campi odor divino, ti sognavo e adesso ti vedo ancora viva. Quanta nostalgia, fresco di collina, io bianco che pazzia, fu andarsene poi via.
questa mia canzone, inno dell'amore, te la canto adesso con il mio dolore, così forte, così grande che mi trafigge il cuore. Limpido il mattino, tra i campi odor divino, io ti sognavo e adesso ti vedo ancora lì. Quanta nostalgia, fresco di collina, io bianco che pazzia, fu andarsene poi via. Questa mia canzone, inno dell'amore, te la canto adesso con il mio dolore, così forte, così grande che mi trafigge il cuore. Limpido il mattino, tra i campi odor divino, io ti sognavo e adesso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구성으로 음악을 참 여러 곡을 들어보게 돼요. 빨리 맞춰야 되는 이런 시간 제약만 없으면 사실은 하루 종일이라도 음악을 듣고 싶은 앰프가 5개나 되니까 뭐 한 서너 곡씩만 들어도 그게 한량이 없죠.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곡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이 아주 강한 음이 들리는 그 부분 혹은 아주 예쁘게 들려야 되는 그 부분, 전과 다르게 유난히 그 부분은 뭔가 많이 다르다 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가 앰프를 바꾸고 스피커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를 오디오로 음악 듣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직접 음악을 듣고 그렇게 느껴보지 않으면 남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든 취미가 다 그렇지만 이 음악을 듣는 아주 설명이 좀 더 복잡한, 본인은 1초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디오의 세계에 있습니다. 일단 이 5개 앰프를 스칼라 유토피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각각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 소프라 3 때도 그랬지만 사실 소프라 3와 유토피아의 차이는 유토피아 시리즈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만들기 위해서 몇 개를 생략해낸 이게 소프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높고 대역이나 공진 제어력 이런 것들이 유토피아가 되면서부터 본편에 들어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스칼라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걸 드라이브하는 앰프에 좀 더 많은 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5개 앰프를 음악을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는 게, 일단은 네임과 골드문트가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임에서도 이 출력에 따른 이게 클래식 200하고 300의 관계랑 묘하게 텔로스 690하고 텔로스 800과 미메시스 시그너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랑 매우 유사한 그런 비례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텔로스 690하고 텔로스 800과 미메시스 시그너처의 관계는 인티 앰프하고 이제 프리파워로 분리된 좀 더 변화의 폭이 큰 그런 관계지만 뉴클래식 200과 300의 관계도 유사해요. 둘 다 프리파워 조합이긴 하지만 클래식 300은 일단 스트리머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 NAP350이 모노블록으로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부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네임 뉴클래식 200은 투바디, 프리와 파워의 구성이지만 클래식 300은 규모가 커져요. 자그마치 4개 바디로 확장이 됩니다. 프리앰프와 모노블록 파워앰프 2개, 그 다음에 스트리머. 이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이 텔로스 690 인티 앰프에서 텔로스 800과 미메 시그너처 이 프리파워로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하고 매우 유사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음의 품질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임 모델의 노바피의 세계는 확실히 독보적인 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에게는 네임 유클래식 200이나 300이 부럽지 않을 만큼 그냥 원바디로 만든 막강한 파워를 내기 때문에 네임의 메인스트림 앰프들하고는 조금 성향을 달리하는 좀 더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을 가진 앰프라서 그렇게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0W의 노바 PE는 기본적으로 기세가 등등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나 설명을 해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클래식 200이 살짝 뒤에 가려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 음악을 듣다 보면 역시 뉴클래식 200이 우월한 세계는 따로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네임의 원래 메인스트림 소리에 가까운 건 클래식 시리즈라는 것도 음악을 좀 듣다 보면 발견이 되긴 하지만, 아직 네임이 뭔지, 네임이 어떤 앰프인지 이런 거를 굳이 뭐 이렇게 알 필요도 없고, 많이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노바 P 쪽이 좀 더 당길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식 200과 300은 이 파워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노바 P의 아주 그 씩씩함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히 구간이 촘촘해. 다이나믹 레인지, 야금부터 강한 음까지 구간이 촘촘하기도 하고, 음조가 이동할 때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이동하는 그런 대역의 구간 자체도 굉장히 촘촘합니다. 노바 P는 그에 비해서는 명쾌하고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세세하게 보이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이건 좀 설명으로 하긴 좀 어렵고, 그런 특색을 가진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클래식하고 이런 새로 나온 D클래스 증폭의 노바 P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그냥 음악으로 설명이 되실 거예요. 여하튼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는 네임 뉴클래식 쪽은 다시 또 200하고 300의 차이는 지금 같은 아주 구간이 촘촘하고 섬세한 묘사들, 이런 거는 노바 P보다 우수합니다. 근데 200하고 300의 차이는 그걸 그대로 확장시키는 개념이에요. 출력이 약 75W가 높기도 하지만 여러 면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 스테이징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 약한 음은 좀 더 약한 음까지, 강한 음은 좀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음량이, 이 볼륨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진다는 거, 이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시면 둘의 차이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당연하게 이 스케일과 다이나믹 있죠. 무대의 전후간 깊이나 좌우폭, 그 다음에 아주 작아졌을 때 크기와 커졌을 때 무대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장이 된, 그게 300과 200하고의 관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텔로스 690과 텔로스 800과 미메 시그너처 이 프리파워 조합의 관계랑 매우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골드문트 텔로스 시리즈들은 네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네임이 갖는 장점의 영역도 있지만 일단 골드문트 텔로스가 압도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임하고 사이즈는, 특히 네임 클래식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클래식 300하고 비교해보면 공간의 크기는 약간 더 커진 것 같은데 690이나 텔로스 800이나, 근데 공간이 조금 더 빈 곳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거꾸로 골드문 텔로스를 듣고 나서 네임을 들으면 뭔가 좀 트였던 부분이 조금은 막혀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골드문트가 잘하는 건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골드문트는 이런 콘트라스트나 다이나믹스 이런 쪽보다는 지금같이 탁 트이고 어떤 청량하고 눈이 이렇게 시릴 듯이 그렇게 맑은 소리를 주로 지향했다고 했다면, 텔로스는 좀 달라요. 그게 텔로스가 조금 더 골드문트의 팬층을 많이 확보한, 그렇게 의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이나믹스가 많이 생겼어요. 뭔가 좀 두툼한 느낌과 이렇게 전후간 진폭이 좀 커진 느낌? 원래 골드문트는 서멀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진동에 대한 미케니컬 그라운딩과 함께 열을 발산시키는 해로 그 서멀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제품 설계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열을 빨리 발산시키면 다음 신호들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좀 더 파워풀하고. 근데 텔로스의 690과 이 800은 800이 훨씬 우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전 제품하고 좀 달라진, 그러니까 쾌청한 소리와 이런 묵직하고 파워풀한 이런 에너지, 이런 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새로운 라인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690하고 800의 관계, 정확히는 800과 미메시 시그너처 이 프리파워 조합의 관계도 네임의 뉴클래식 200에서 300으로의 변화처럼 그대로 확장된다는 거. 좀 더 음이 깊어지고 야금하고 강음의 폭이 훨씬 넓어져 있고, 그리고 무대도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그 보첼리 멜로드라마, 참고로 이 곡은 그렇게 대단히 하이파이적인 소리는 아니었고 리마스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녹음 자체가 사실 원본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 리마스터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시스템으로 듣지 않으면 처음에 꾸항 하고 터지는 다이나믹스와 열악기가 일시에 몰리는 그때 소리가, 특히 앰프 쪽에서 클리핑이라고 그래서 원래 음원에 있는 그 강한 신호만큼을 충분히 드라이브를 못 해주면, 소위 앰프의 출력이 모자르거나 왜곡 신호가 많으면 거칠게 들립니다. 처음에 빵 터지는 이 부분이 거칠게 들리지 않나 하고 그걸 처음에 일단 유심히 들어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5개 앰프 중에 그게 거칠게 들리는 앰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각기 다 다른 소리를 들렸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꽝 하고 장렬한 이런 소리를 제일 잘 들려준 거는 가장 우월한 텔로스 800과 미메 시그너처의 조합이 월등했습니다. 아마 이 곡을 처음 이 조합으로 들은 분들은 웬만한 시스템에서 이 곡을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보첼리 음성이 앞에 그런 하늘을 치솟을 듯한 큰 스케일로 뚜티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싹 가라앉고 나서 보첼리 음성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그 미묘한 떨림들이 있거든요. 사실 골드문트하고 네임의 이 두 앰프의 어떤 특색을 잘 보여줍니다. 확실히 골드문트 쪽은 낭낭하게 낮은 대역에 있는 목소리지만 아주 낭낭하고 맑게 들리는 굉장히 듣기 좋은 음색이라고 한다면, 네임은 확실히 이 침투력이 있어요. 아주 밀도감 있고 진지하게 들려주는, 어느 게 더 듣기 좋다라고 그렇게 싹 나누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골드문트와 네임의 색은 좀 다릅니다. 여하튼 그런 특색을 보여줘서 그게 참 들을 때마다 수도 없이 들은 곡이지만, 그리고 여러 앰프로 들어본 그런 소리지만 이렇게 5개 앰프가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도 오디오는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곡이었고요. 뒤에 들어본 이 크리스 보티의 데니 보이는 야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툼하고 가늘고 금관과 이런 피아노, 그렇게 악기가 많지 않지만 각기 특색이 다른 이런 여러 악기와 배경음이 있는 이런 곡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5앰프가 각기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이 곡은 아주 퓨어한 클래식 원음 악기로 듣는 그런 연주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오버 재즈란 말이에요. 적당한 두터움하고 이런 콘트라스트, 뭔가 진했다가 옅어지는, 그러면서도 이 침투력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시청자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게 이 곡의 포인트인데 그렇게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곡을 굉장히 기특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앰프가 역시 노바 P예요. 노바 P의 스타일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바 P 하나만으로 이런 류의 곡들 있죠. 크로스오버 재즈. 이보다 비싼 앰프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노바 P의 스타일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진한 색채를 아주 잘 들려줘요. 그리고 미세한 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해상력도 아주 손색 없이 잘 들려줍니다. 노바 P를 또 한 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곡이었고요. 하지만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 역시 골드문트 텔로시리들이 들려주는 그런 공간과 금관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릴 때, 그리고 허공에 쫙 퍼져 사라질 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역시 원음을 어떻게든 접근하는,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가 집약이 되어 있는 텔로시리들이 좀 더 많은 게 보여지게 합니다. 공간이 그렇고 악기의 음색이 그렇고, 특히 피아노에서 이런, 여기선 잔향이 많이 들리는 그런 건반이 아닌데도 뒤쪽에 미세하게 흐르는 그런 하모닉스들, 골드문트 텔로스 쪽이 훨씬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비교 지표처럼 네임의 클래식 200과 300은 노바 P하고도 다르고 골드문트 텔로스하고도 다르죠. 확실히 네임의 클래식 200과 300은 조금 더 밀도감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섬세한 소리 낼 때는 골드문트 텔로스가 살짝 부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이 들어올 때 그 금관 소리의 떨림이 미세하게, 처음에는 빡 하고 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내는 그런 밀도감을 들려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소리는 좀 더 청명하고 안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쪽이 골드문트라고 한다면, 그걸 아주 밀도감 있게, 느낌이 딱 뭐가 냐면 겨울에 이게 약간 습기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눈싸움 할 때 쓰는 눈, 이렇게 눈을 꽉꽉 다졌을 때 그 다져진 눈을 이렇게 꽉꽉 다질 때의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네임 클래식 200과 300의 소리입니다. 그 느낌이 그대로 들려질 때 그런 어떤 포만감, 이런 쪽은 네임이 좀 더 재밌습니다.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지표 스피커로 들어보니 지난번 소프라 3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유토피아 시리즈들은 다 그렇지만 스칼라 유토피아는 확실히 딱 가둬두고 원래 음원에 있는 어쿠스틱만을 들려주려는, 제가 종종 엄격한 그런 소리라고 표현하는, 원래 정확한 소리를 내려는 전대역에서 그런 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로 들어보니까 5개 앰프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듯이, 지금 음악을 들을수록 각 앰프의 특징이 좀 더 쉽게 구분이 되는,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집에서 스칼라 유토피아를 쓰는 스칼라 유토피아의 사용자들은 내가 사실은 저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앰프는 잘못 골랐네, 훨씬 더 비싼 앰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발견. 반대로 나는 5개 앰프, 지금 노바 P부터 이 5개 앰프들을 각각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각 앰프의 특징이 오히려 이 스칼라 유토피아를 듣는 동안 잘 보여서 나는 그 앰프에 급 관심이 생겼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칼라 유토피아의 이 베릴륨 소리, 이게 떨림이 아주 극명하게,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IL2를 쓴 이 베릴륨은 일단 어떤 소리가 이 높은 대역 3kHz 이상의 40kHz까지 재생하는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낼 자신이 있는데, 앰프가 그걸 못 받쳐주면 여기서 조금 거친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좀 듣기 싫은, 그리고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기 있는 5 앰프는 베릴륨 소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또 알려주는, 스칼라 유토피아의 높은 대역의 소리를 확인시켜주는, 어느 앰프로 들어도 그게 확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음악을 들으시면서 직접 발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런 조합을 들려드리고 구분을 해서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걸 직접 느끼시는 건 시청자분들이라서, 거기서 뭔가 발견이 됐으면 와서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 앰프로 한 스피커 들어보기, 앰프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피커의 소리, 그 스피커는 어디까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조합 시청 연작 시리즈, 다음 편에도 아마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많은 부분은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칼라 유토피아와 5 앰프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